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안이 7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 속에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삼성 이재용 체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총 결과와 앞으로 남아있는 합병의 과정, 그리고 논란이 될 여지는 없는지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안이 통과가 됐죠.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는 건 판이었는데, 네. 정치에서 선거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지. 그 전에 박빙으로 갈 때는 참 잘 모르는 상태인데,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에는 좀 놀라셨겠군요. 놀랐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로 보세요? 압도적이라기보다는 네. 70% 가깝다면 압도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네.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그렇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비율이 50%가 아니라 66.6%. 네. 7%거든요. 거의 70%가 그러니까 나와야. 그러니까 네. 그 필요한 거에서 한 2점 몇 프로 정도 더 얻었다는. 거의 한 3%포인트 정도 더 얻었다는. 그럼 압도적인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그래, 예를 들면 크게 쥐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1.5% 쥐고 있는 것이 반대로 돌아섰다. 네. 그러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처음에 이제 박빙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말씀 조금 전에 주신 대로 이 광고든 법원 판결이든 영향을 받은 소액 투자자들의 표심이 결국은 최대 관심이었죠. 이번 그렇죠. 통과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이 결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액 투자자들이 비율이 25%가량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3분의 2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더 큰 것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소액 투자자는 보통 그 회사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기를 원하질 않는데 이번에 보통 때 주총 참여율 60% 좀 넘고 그런데 지금 80%가 넘어버렸으니까 이 넘어간 것은 거의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넘어갔다고 봐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해당 회사한테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예. 결과적으로요. 소액 투자자들 굉장히 네, 결과적으로요. 오늘 주총의 결정 나왔으니까 결국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필요성에 공감을 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은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투자 철학이 부딪힌 결과거든요. 네. 엘리엇 측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 이런 데들은 사업 자체를 키워서 주가를 높인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분배를 해서 주식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삼성 쪽은 그게 3세승계가 됐건 뭐가 됐건 어찌됐든 사업을 잘 해서 그걸 통해서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준다라는 그 두 가지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누구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합병 제가 본 굉장히 커다란 것이 합병 당일에 주가가 15%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지금 결과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대한 좀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나옵니다. 합병 비율 1대 0.35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를 너무 저평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요. 이번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합병 비율 1.0, 1대 0.35 얘기하는데 그 모든 회사들이 1대1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LG전자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비율 어떻게 되세요? 1대 0.35 정도에 1대 0.5
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숫자만 딱 갖다 놓고선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네.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이 에버랜드로부터 시작해서 삼성그룹의 그 실질적인 지주회사였습니다. 네. 그 지주회사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 삼성물산 그런 것이 없었던 그렇다면요. 거죠. 그러면 제가 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불공정한 합병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정말 불공정한 합병 조건이었으면 네. 합병 당일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져야죠. 네. 그런데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합병 그렇게 삼성물산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주식 투자자들이 그래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 국내 네. 법원에서는 삼성이 다 승소를 했습니다만 만에 네. 하나 우리가 이전에 지금 론스타 사태라든가를 봤을 때 혹시 네. 해외의 헤지펀드, 뭐 엘리엇이라든가 또 다른 곳이 네.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ISD의 엘리엇이 이번 이슈를 끌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ISD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ISD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증거가 있을 때나 되는 건데 네. 이번 건에는 정부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만약 엘리엇이 투자를 한 다음에 네. 정부가 법을 바꿔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 이 합병 비율에 관한 법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 삼성 측에 대해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불공정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교수님 이건 어때요? 지금 네. 이제 전문가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찬성 의견을 냈는데 국민연금이 국부 펀드 아니냐? 그렇다면 네. 결국은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ISD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네. 만약 투자를 했을 때, 이번 판단을 내렸을 때, 네. 그 투자 수익 부분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정말 그 무슨 외국 자본을 이겨내기 위해서 외국 자본한테 손해를 주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익을 많이 본 거거든요. 네. 이미 20%를 본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이 그 펀드로서 자신의 그 정해져 있는 맨데이트가 있거든요. 수익성을 지키고 공공성을 지키고. 네. 거기서 틀리게 하질 않았는데 그걸 갖고선 외국 그 자본을 차별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그 맨데이트에 따라서 자기 또 성향에 따라서 그냥 투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엘리엇이 네. 지금 이 합병 결과에 승복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계속 저항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켜봐야 한다. 행정적인 펀드들은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네. 자기들이 상황을 봐서 그 지주를 계속 갖고 있어서 합병된 상태에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또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나는 이거 합병이 안 되기를 원했는데 별로 앞으로 먹을 것이 별로 없겠어. 그러면 이제 팔고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미 벌써 지금 한 것만으로 뭐 1,000억 원 이상 버는 네. 걸로 계산들이 나오는데 예. 자기들이 봐서 판단을 하겠죠. 네, 교수님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 같은데요. 자,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까? 근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도대체 뭘 개선하라고 하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거버넌스 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거버넌스 위원회는 하는데 그 거버넌스 위원회 때 뭐 주주들한테 더 친화적으로 한다 그거야 뭐 네네. 당연히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뭐 그렇게 크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제 외국 기관에서 지배구조를 더 투명해야 된다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3세 승계식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일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있죠. 그 회사 주식을 산 다음에 얘기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번 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이 사회 정의에 따라서 3세 승계가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요번 건만 봤을 때는 3세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이익을 봤습니다. 20% 이익을 봤으니까. 그래서 승계 구도에는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이거와 그런 뭐 지배구조를 얘기를 꺼내면서 왈가왈부할 여지는 없다. 네. 이거죠. 교수님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게 순환 출자 문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에서 순환 출자를 금지했는데 오히려 이번 건을 계기로 다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 출자를 풀어야 한다. 각 나라마다 그 경영권을 방어하는 경영권 안정을 하기 위한 그 수단이 다 다른데 다른 나라에는 뭐 그동안 그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등 의결권이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이 순환 출자가 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순환 출자까지 없으니까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그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게 됐을 때 현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순환 출자 재허용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였습니다.